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진이 오늘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이거래일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전일 먼저 깊게 눌린 영향으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저점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낙폭을 보였다는 게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600선 다시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600선 이탈하는 모습, 21선을 내어주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낙폭은 다소 만회하면서 아랫골이 달면서 위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0.5%가량 밀리고 있고요. 2600선에서 외줄 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장중에는 900선이 이탈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9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1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거세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4,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기관계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을 외국인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엔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1조가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매수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4거래일째 물량을 축소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목을 받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 업종을 중심으로는 코스닥에서는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주째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7만 6천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에서 올라온 그 확산세가 이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 점점 더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겠죠. 이제는 대안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이미 증명했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호재거리들로 인해서 개별 모멘텀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기업이죠. 이 종목은 백혈병 치료제 응급 임상 소식에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회사가 이중항체 기반의 망막 질환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3%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 신규 입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스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8%가량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장중에는 22,000원까지 주저앉는 등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자 관련 기업인데요. 사실 기업 공개에서는 흥행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오버행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56%가량인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이로 인한 우려감이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공모가보다도 8%가량 밀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종목을 잘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장도 사실은 뭐 장 초반에는 양시장 뭐 플러스로도 네. 갔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연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국채에 대한 뭐 추가적인 발행이라든지 뭐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뭐 빅스 지수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고 오늘도 3.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에서 만약에 연속적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약간의 뭐 단기 조정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시장 자체가 좀 그 테마주적인 형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상승력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뭐 대거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개별적인 종목에서의 상승력도 나오지만 역시나 지금은 이제 테마나 이슈단에서의 이런 수급 쏠림에 따른 급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보시면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이제 수급이 쏠릴 때 소외되는 이런 섹터가 상당히 많고, 지수는 2,600이지만 2,600이 아닌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변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장 대응에 대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장 주목해 볼 만한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연이은 랠리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쌓이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업황 반등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낮은 밸류에이션의 인터넷과 바이오 등 성장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 전문가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중 최고점을 8월 초에 갈아치웠던 유가증권 시장이 다시금 2,600선 아래로 밀리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업종군들이 앞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 1일 날 시작이 너무 좋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이거래일째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피치의 의견이 좀 강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겠죠. 뭐 이제 강한 타격이었죠. 어제만 보면은, 네. 어제만 보면 강한 타격이었고, 사실상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연준에서 바로 반격이 나왔죠. 옐런 의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장에서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 부분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졌었던 2011년도 8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약간의 좀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네. 그때는 이제 채권으로의 수급을 좀 옮기려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채권적으로 옮기려는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에 따른 좀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뭐 미국장에서는 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주식 시장을 제외한 뭐 채권이라든지 뭐 CDS 프리미엄 쪽, 그러니까 이제 뭐 도산 위기라든지 전쟁 위기가 있을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이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만 좀 덜컹덜컹 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채권 수익률에서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겼는데 이거는 뭐 이제 신용등급 하향으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미국 국채가 이제 1조 달러 수준으로 또 추가 발행을 하기로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상 뭐 ISM 지수라든지 뭐 이제 선행 지수들의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성인 지표는 오히려 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두 지표 모두 다 50선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후퇴 국면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약간의 좀 부담감이 되고 있고 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우리장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굉장히 좀 핫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마 이러한 이슈들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을 좀 쏟아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슈에서는 뭐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장에서의 반발이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국채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겠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고 이제 8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죠. FOMC 회의가 없죠. 대신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기조들을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연준 의장에서의 조금 발언들이 약간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립적으로 의견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지? 이런 시장에서의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 중에 한 명이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인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지금 뭐 24년 하반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런 좀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하향 기조로 나타날 확률은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저 효과도 있고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런 변동성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적인 우하향은 나오겠지만 이게 작년에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봤을 때 그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연준의 해석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은 지금 계속적으로 24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인하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시각을 계속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각종 지표의 또 결과치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계속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600선 정도까지 좀 밀렸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500에서 2,650 사이에 이런 박스권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수급의 이탈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거래일, 뭐 3거래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지수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2,510선에서 2,550선 사이에서의 좀 주가 움직임에서 그 이상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2차 전지나 특정 섹터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게 지수를 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수익입니다. 아직도 95% 이상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수익 실현을 하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눌릴 때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대규모 차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조금 더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510선에서 2,550선 사이에서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포지션에 대한 추가 흐름들을 잡아 나가시는 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언제든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골드락스의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잠시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몇 가지의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극심한 편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조금 강한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하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을 해볼 만한 종목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데 네. 앞서서 이제 좀 시장에서의 주도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섹터들에서는 상당히 좀 눌린 쪽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실상 실적이 일단은 좀 뒷받침이 되거나 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서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조선주나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색조 화장품 쪽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력이 끝나면 성장주들 쪽에서의 관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하반기에 AI와 로봇 관련된 뭐 IPO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AI나 로봇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 중에서는 가장 좀 늦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중소형선을 조금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가 실적의 저점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생산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단발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업이라는 게 산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고 거래 대금 자체를 한 4번 정도 나눠서 받는 섹터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인 흑자 전환으로 가는 기조가 되고 출하량이 늘어나면 인도시의 이런 장부가로 반영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계약 물량이 한 58% 정도가 이제 1년 내 단기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출하량들은 쭉쭉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업 특성상 지금 신조선가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뭐 중소형 LNG선에 대한 수요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뭐 이제 석유 운반선 MR 탱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은 쪽에서의 수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은 작년부터 흑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늦게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뭐 사실상 아직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규제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완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즘에 엘니뇨 효과라든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조선업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선과 완성차 그리고 화장품 업종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성차 기업 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상 현대랑 기아 모두 다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안 움직이죠. 정말 네. 안 움직여요. 네. 근데 실적은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상 뭐 이런 출하량이라든지 QOQ가 사실상 조금 불안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과 연간 출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관심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7월 판매 데이터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속적인 판매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평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소외를 받다 보니까 조금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차 부분들이 사실상 P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단에서의 엄청나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높아지는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신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중 환원 정책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조금 실적이나 이런 업황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눌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나도 안 가고 있다. 지금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기업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네. 화장품 ODM 관련된 회사인데요.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이제 색조 관련된 ODM 쪽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최근에도 약간의 조정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CNC 인터내셔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리포트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쁠 거는 없다, 좋은 일들만 좀 남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도 증권가에서는 65,000원대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4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북미 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 티어 그룹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나오는 탑 티어 이런 기업들도 대거 북미 쪽에 있고 계속적인 이런 수주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업들이 이제 유럽 쪽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면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성장폭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가 늘어나고 판매 수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차점은 이제 한 방이 아니라 색조를 좀 사가야 된다라는 붐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거고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아마 시장 컨센이 최근에 좀 높아졌거든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충족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공장 증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증설에 따른 그 물량을 계속적으로 맞춰 나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이제 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의 기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업황에 있는 종목군 한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삼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한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이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사용해서 화학재생 접착 섬유인 LMF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연 4,000톤 이상의 생산 목표를 내걸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LMF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을 접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친환경 플리에스터 섬유인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위생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화학적 재생을 이용하게 되면은 품질 저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나온 LMF의 연간 시장 규모는 7%씩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시장 규모도 130만 톤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 강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일단 긍정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휴비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휴비스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곱니까 스탑입니까? 고라고 일단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비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고라고 외칠 수 있는 거는 늘 말씀드린 게 차트적인 부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먼저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봉이 되었던지 주봉이 되었던지 월봉이 되었을 때 오늘장에 사실 뭐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뭐 23%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구간이냐? 지금 과거의 이제 저점이라고 해야겠죠. 지금 과거에 대략적으로 코로나 이후 때 급하게 무너졌던 구간대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대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최저가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앞으로의 강한 상방 탄력까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이 정말 단기적으로 이런 쌍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노려졌을 때는 정말 최고가까지 봤을 때 12,000원 정도까지 3배 구간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단 차트만 보고 본다 하더라도 짧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슈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최초 LMF 개발이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뭐합니까? ESG 경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이 친환경 쪽으로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장 중에 하나도 뭐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이런 처리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화학적으로서 재사용 가능하게, 이 재활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시장 규모에 따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80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계 최초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꾸준한 실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상용화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을 통해서 수익 구조로 넘어오기 전에 문제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휴비스라는 종목이 일단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8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지금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 100억에서 200억,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0억까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만 보고 봤을 때는 아까 이 휴비스라는 종목이 차트가 하방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실적이란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따라와주지 못한다.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손절가와 안전한 구간대를 잘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80조에 대한 이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업이 이 흑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의 강한 상방 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비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손절가만 잘 지켜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의 과거 저점인 어딥니까? 대략적으로 한 3,500원 정도, 뭐 4,000원대를 깨면 좀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치를 잡았을 땐 3,500원 정도까지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 개선 기대감 을 통한 최저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스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적은 부담스럽지만 가격 전략만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의견 괜찮다라고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제로슈거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7.2% 감소하면서 592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원재료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이 주류 부분에서도 크게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75.8% 크게 급감을 했지만 다행히도 음료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의 성장 경위는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 제로 시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실성사이다 블루라임과 밀키스 제로 등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탄산 카테고리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분기에 탄산 카테고리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제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로 제품 판매 채널 확대와 마케팅 강화에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카페인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카페인 펩시콜라와 식물성 우유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죠. 또 여기에 필리핀 법인의 연결 실적 편입까지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수출주다라는 타이틀도 붙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를 가도 될지 혹은 현재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제로 수거가 지금 핫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주가도 이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을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이 역시도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좀 스탑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12만 원 정도겠죠?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를 대충 선을 그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도 이 당시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하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이 2020년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12만 원대는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대와 대략적으로 20만 원대를 그어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박스권 형태의 지지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보다는 지지로서의 좀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고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저가가 1,000원에 있던 종목이 30만 원까지 올라간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우량주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추세예요.
보통의 이제 단기적인 종목들은 추세의 변동이 오늘 하한가 갔다가 내일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은 게 저가형 스모켓 종목이지만 우량주들은 보통 그런 컨셉으로 가기보다는 실적이라든지 꾸준한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한다든지 추세를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추세가 정해지면요, 그게 굉장히 장기화가 됩니다. 근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추세가 지금 일단 만들어졌느냐, 하방 추세가 일단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14만 원대를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1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어디로 갈 확률이 크냐, 이 아래로서 열린 자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이란 구간대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제 고를 외쳐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트가 이제 돌파, 하방 추세를 뚫지 못했을 때는 기나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이제 고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근 뭐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데칠성, 이제 주류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이 늘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로 갈수록 뭐가 된다? 실적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늘 이 여름철의 수혜주가 음료수고 여름철의 수혜주가 맥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보다 술이라든지 음료가 더 많이 팔리는 거는 연말 연초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말 연초가 되면은 망년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지인끼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 된다 하면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새롭게 많이들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연말 연초 파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뭐가 된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함께 모멘텀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계절적인 수혜주보다는 연말에 따른 수혜주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늘 어떻습니까? 이 연말까지 늘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등, 차트는 늘 내려가다가 연말에 저점을 잡아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도 연말에서 연초에 상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 상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연말 연초 상승을 늘 뭐했다? 지금까지 차트를 봤을 때 꼭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바닥을 잡으면서 연말 연초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성수기적 이런 이슈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사실상의 이런 하반기적의 이런 뭐 파티와 같은 모멘텀도 겹치긴 하지만 더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가적인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 네. 우리가 이제 배당주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배당을 타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년에 꾸준하게 묵혀두고 월급을 타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용돈을 벌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우량주에 투자해서 뭐하자? 배당을 타먹자라고 하면서 이 배당주 투자하는 이런 수급 효과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산타랠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산타랠리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의 우량주로서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대다수의 실적 모멘텀의 우량주들이 배당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적 모멘텀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이런 이 실적 시즌처럼 배당 시즌이 있죠.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12만 원대가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저는 스탑으로서 과감히 보내주시는 게 좋다 보고 있고, 이 12만 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우상향적 랠리, 상승, 꾸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칠성에 대해서도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면서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들은 약 4만 명대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8월 중순이 되면은 일일 최고 7만 6천 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SD 바이오 센서는 앞서서 SD의 바이오 센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불알돼서 현재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분자 진단 키트와 자가혈당 측정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진단 키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장중 변동성에 힘을 실어줬던 뉴스는 이 동물용 진단 제품과 진단 원료 등을 개발하는 진단 업체인 바이오노트가 앞서 7월 28일 약 1,198만 주의 SD 바이오 센서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규모로 봤을 때는 2천억 원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지 혹은 스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고일지 스탑일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일단 먼저 늘 계속 보고 말하는데 차트가 늘 중점입니다. 차트에 정답이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를 떠나가지고 이걸 고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늘 주가가 하방으로 가다가 오늘장에 거의 이제 상한가에 근접하는 강한, 상한가도 갔다 왔네요. 갔다 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바닥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최대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역대 최대 거래가 최바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이 종목을 누군가가 롤링을 한다 했을 때 최저가에 이렇게 거래를 터뜨려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최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의 매집봉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짚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슈 같은 부분도 최근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죠. 근데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이게 감기로서 많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리스크로 오고 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권고 사항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확진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SD 바이오 센서를 포함해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동반 상승 모멘텀도 좀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SD 바이오 센서 이게 상장이 됐을 때 55,000원 정도가 공모가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보통의 공모 이후에 공모 물량을 털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대다수의 최대 주주는 2년을 이 주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2021년도에 7월에 상장됐고요. 2030년도에 7월 보면요. 지금 이제 공모 물량이 풀렸을 때 팔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이미 지금 주가는 저 바닥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공모가까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강한 상승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D 바이오 센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도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이제 최근에 초전도체도 움직이고 2차 전지도 움직이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도 분명히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SD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코로나 이슈 때문인지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경보제약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챗 GPT 이후에 AI 산업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약 쪽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AI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반 플랫폼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과거에 JLK라는 기업과 함께 의료 AI 기업에 대한 플랫폼을 판매, 공동 판매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모멘텀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사실상의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두려워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제약 바이오가 그냥 무작정 제약 바이오니까 사는 게 아니라 실적만 뒷받침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꾸준한 우상향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연도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빴던 기업도 아닙니다. 단기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다시 흑자를 전환하면서 역시나 꾸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따라와주는 만큼 우상향적인 부분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주가가 과거에 이제 35,000원대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방입니다. 강한 상승이 과거에 이제 2020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22년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나와줬던 적이 없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 기대가 되느냐? 이제 하방 추세죠. 이제 장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상방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과거의 저항대,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 지금 8,000원대를 대충 보면은 이 구간이 과거에 어디냐고 하면 처음으로 상한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켜주던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됐는데 지금 이 저항 구간에서 최근에 5월달, 그다음에 5월달에도 거래가 터지고 7월달에도 거래가 터졌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이 8,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우상향, 기본적으로 지금 열린 자리가 15,000원 정도까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일단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6,500원, 딱 이 구간대가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뚫어줬을 때 정말로 다이렉트 상승이 나오겠지만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간이 내일 상승할지 모레 상승할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파동과 함께 분명히 돌파가 나왔을 때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도 5,000원 정도, 5,000원 과거의 이 저점대를 보면서 짧게 잡았을 때는 수익 구간 한 3, 4배, 손절 구간 짧게 마이너스 20% 정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경보제약이었습니다. 일봉상 6,500원에서 8,000원 사이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종가상 매수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5,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